자, 취소인데요. 취소 뜻이 첫째 줄에 있습니다.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되시나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첫째 줄에 있죠. 취소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다. 형성권 도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2번에 1번 보시면 해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2번에는 취소가 나와 있고,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가 그 대상이에요. 법률 행위가 그 대상이에요. 해제는 계약이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게 범위가 넓습니까? 취소가 훨씬 범위 넓어요. 계약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아닌 법률 행위도 취소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해제는 계약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예요. 취소와 해제 양자 비교, 그게 의미는 있는데 일단 취소부터 공부하고 나중에 해제도 공부하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취소권자가 누가 있나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곧 추인권자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제한능력자, 또 두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 사람,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하면 누구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 사람, 뭐 착오 일으킨 사람, 사기 강박 당한 사람 되시나요? 이 사람들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도 할 수 있고요, 승계인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모두 다 포함되는데,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취소 권한 따로 받아야 된다. 이게 중개사 시험에서 2번 시험 나온 자리예요. 승계인은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이어받은 사람. 자, 오른쪽 페이지는 취소 상대방인데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상대방. 확정된 상대방. 확정된 상대방. 법 조문에는 확정 상대방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2번 찾으세요. 2번 173페이지 윗부분에 2번 취소의 사례 적용 그거예요. 찾았나요? 2번 제한능력자 갑이 법정된 을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한 뒤에 다시 전덕자 정에게 이전하여 주었을 경우 취소권자는 누구, 취소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예요. 자 보세요. 제한능력자니까 미성년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과 거래해서 이전 등기해주고 자기 부동산, 병은 또 정한테 팔아버렸단 말이죠. 법정 대리인 을 동의 받았다 안 받았다? 을 동의 안 받았죠. 요 사건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거 시험 2번 정도 시험 냈거든요.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갑도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도 있고 제한응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고, 취소 상대방은 누구냐? 병이냐 정이냐 이 말인데요. 전덕자는 안 되고 확정 상대방에게, 이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되시나요? 이걸 2번이나 시험 내었습니다. 그거 꼭 읽고 넘어가십시오. 2번 지문 요 2줄 되는 거 꼭 읽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에 2번 보시면 취소권 행사하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시적으로도 된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보세요. 첫째 줄,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이 안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 안 되어 있다. 그것도 시험 나왔었습니다. 예, 그거 옆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취소도 원래는 취소하려면 전부 취소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가 되는가,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일부 취소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법률 행위가 가분적일 때, 분리될 때. 자, 그거 보세요. 하나의 문장 보세요.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 판결문 그대로 시험 나온 거예요. 가분적일 때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나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머지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일부 취소 됩니다. 취소, 일부 취소든 전부 취소하든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 자, 그 밑에 있네요. 141조 취소 효과.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단 제한응자는 현존 이익 한도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자, 여러분 취소하니까 소급해서 무효다. 되시죠? 다만 뭘 해야 될까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준다. 그거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요거인데요. 이게 취소 효과예요. 효과. 취소 효과. 처음부터 무효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제한능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취소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 밑에 금전은 현존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4번 보세요. 갈로 4번, 반갈로 4번.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요 말은 금전일 때 그렇습니다. 금전일 때. 앞에 금전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두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제한능자 스스로가 현존 이익 있다고 입증해야 됩니까? 없다고 입증합니까? 오케이. 현존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합니까? 제한능력자가 입증합니까? 제한능력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받은 돈은 그냥 있겠지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유흥비로 서고 없습니다라고 저하능력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유흥비 이외에는 다 현존으로 취급됩니다. 저하능력자는, 미성년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데, 금전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존하지 않습니다. 유흥비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능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저하능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번 제목이 있는데요. 계약 해제 후에도 취소 여부제에 있죠.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시험 한 7, 8번 나온 거예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해도 매수인은 착오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 효과가 뭐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리고 원상 회복해야 돼요. 별도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취소 효과가 뭡니까? 매수인이 취소하면 이 계약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받은 거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유리해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착오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 입장에서 취소해도 돼요. 이것을 이중효로 합니다. 이중효. 하나의 매매 계약이 해제도 되고 취소도 되고 이중효로 7, 8번 시험 냈습니다. 3번 요거 꼭 읽어 두셔야 됩니다. 175페이지에 3 계약 해제 후 취소 여부 요거예요. 자, 그 밑에 취소권 소멸이라고 있는데 1번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주인 이것은 1번 보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주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주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것.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취소권 포기다. 주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취소권 포기다. 주인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밑에 143조인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주인할 수 있고 주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주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과 같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44조인데 주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은 언제 해야 효력이 있다고요? 취소 원인 종료 후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항 법정 대리인이 주인할 때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로 1항을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주인할 수 있다. 요 144조를 주목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것이 있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주인해야 된다. 알고를 하나 얹어 놔십시오.
취인은 취소권 포기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취인한 그때부터 확정 유효가 돼요. 소급표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처음부터 유효 상태였기 때문에 취인하면 확정 유효가 돼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유효된다는 거 필요 없죠. 처음부터 유효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인은 그때부터 확정 유효가 돼요. 소급표가 없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취인은 이제 의사표시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79페이지 제목이 법정 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5조 법정 취인 145조 보시면 취인으로 볼만한 것을 법으로 미리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요거는 의사표시 하는 거고 요거는 의사표시가 없이 요 사유에 해당되면은 취인된 걸로 칠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은 조금 주목해둬야 되는 조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게.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취인할 수 있는 후예가 포인트고요. 다음 갖고 사유가 있으면 취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한 때는 그렇지 않다. 자, 취인할 수 있는 후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이 보류 없을 것. 이 보류 없을 것. 그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정 취인인 겁니다. 법정 취인되고 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확정 유효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취인할 수 있는 후예가 무슨 뜻인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이 뜻이에요. 자, 취소 원인 종료가 어떤 경우냐면 미성년자 같으면 성년이 된 때 되시나요? 착오 일으켰으면 착오에서 벗어난 때, 사기 같았으면 사기 사실을 안 후에, 강박 같으면 강박에서 벗어난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있으면 취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 이행의 청구가 있었다. 계약대로 해라. 새로운 계약 만들자. 경계 계약이 일어났다. 담보를 제공했다. 그 권리를 양도해버렸다. 강제 집행이 들어왔다. 이 6가지 사유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법정 취인된 것이다. 계약한 대로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다. 대금 지급했다든지 이전 등기해 줬다든지 중도금 지급했다든지 이런 거 달라고 했다든지 잔금을 빌려준 돈으로 바꿔버린 계약을 했다든지 잔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바꾼다든지 빌려준 돈으로 소비대차로 바꾼다든지 경계계약이 일어났다든지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대금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렸다든지 강제집행 압류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추인된 걸로 치고 확정 유예로 치고 넘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딱 있는데요.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번하고 5번이요. 2번하고 5번은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에요. 상대방이 했을 때는 법정 추인 안 돼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계약한 대로 내놔라. 달라.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달라 해도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게 차이가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청구권 양도한다든지 이행 청구한다든지 요거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다. 상대방은 해당이 없다. 상대방이 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다. 일단 요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게 요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후 요게 뭐냐?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차고에서 벗어나기 전에 차고 상태에서 추인해봐야 추인으로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런 것을 해봐야 법정 추인으로 인정 안 해준다. 알고서 이렇게 했다면 취소 안 한다는 뜻이 깔려있다. 이 뜻이거든요. 자기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취소 안 한다는 뜻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6까지 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2번하고요. 여러분 책에는 6번 권리 양도가 나와 있네요. 강제집행을 4번에다 갖다 이어놓고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6번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보세요. 일은 사유가 언제 일어나야 된다고요? 갈로 3번, 반갈로, 양갈로 3번, 취소 원인 종료 후. 그거 주목해야 되고요. 자, 법정 추인되면 효과, 확정 유효가 된다. 확정 유효.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번 146조입니다.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는 10년 안에 해야 돼요. 두 개 다 지나야 될까요? 어느 하나만 지나도 될까요? 어느 하나만 지나도 됩니다. 그 다음 어느 게 더 길 것 같아요? 10년이 길 것 같아요? 3년이 길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위에 추인할 수 있는 그게 포인트라고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3년이거든요. 이게 10년 걸리면 13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밑에 문장 보시면 법적 성질 보세요. 법적 성질. 소멸시효 기간입니까? 제척 기간입니까? 예,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권리 행사 기간이에요. 권리 행사 기간을 법률로 정해둔 것, 권리 행사 기간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척 기간. 요 기간 지나면 이제 취소 못해요. 강박에 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12년이 지났다.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시험에 나왔단 말인데 강박 정령 후에 10년 지나면 이제 못하거든요.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법원이 직권 판단해야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제일 밑에 있습니다. 3번의 법적 성질 제일 밑에 당사자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찾았죠? 그 문장 그대로 시험 나옵니다. 그런 거는 3년 10년 두 가지 참고하시면 되죠. 법정 추인이 가끔 출제 잘 됩니다. 이거. 자, 또 조금 페이지 넘겨서 186페이지 조건과 기한인데요. 여기서도 꼭 한 문제 내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조건과 기한 뜻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거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일단 알아두면 시험 문제 접근이 쉬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번 조건과 기한의 구별 보세요. 구별. 1번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이렇게 했는데요.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것인데, 반해서 기한은 확실한 사실 성취 여부로 좌우되는 것이다. 됩니까? 그 문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했습니다. 성립했는데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는데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예. 조건이라는 단어를 불확실 이렇게 바꾸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요. 불확실이 무슨 뜻이라고요? 조건. 그렇게 대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법학이에요. 그게 민법 뜻이란 말이에요.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다. 기한은요,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오케이. 근데 이것이 성립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요, 효력에 영향 미쳐요. 어디에 영향 미친다고요? 효력에. 유효무효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립은 했는데 나중에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만든다고. 자, 보세요. 성립했는데 조건 성취되면, 불확실한 게 확실하게 되면, 조건이 불확실한 것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유효하던 것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상실된다.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효력 안 생기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이미 생겨 있었는데 조건 성취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거나, 생기거나 죽거나,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기한이 도래되면 효력이 생기거나, 법률행위는 성립되는데 기한이 도래되면 유효했던 것이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림 똑같죠? 생기는 쪽, 소멸되는 것. 뭐가요? 효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장래에 발생할 것이 뭐다? 오케이. 조건하면 무슨 말을 생각해야 돼요? 불확실한 거. 기한은요, 확실한 거.
자, 집 한 채 정리합니다. 돈이 많아서 조카에게, 아시겠죠? 조카한테 정리한다고요. 7월 7일이 도래되면 이해됩니까? 이게 뭡니까? 7월 7일 날 조카에게 집 한 채 줄게. 이게 뭡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이죠. 기한이잖아요. 7일 7일은 확실한 거잖아요. 기한부 정려란 말이에요. 기한부 정려. 자, 조카한테 지금 정리했습니다. 현재 정리했습니다. 이전 등기했다고요. 이 사건은 하나 있으니까 장인이 현재 딸 사위 부부에게 아파트 이전 등기해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줬는가? 여기서는 안 되겠네. 여기서 해야 되겠네. 뭐 여기서도 이렇게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네가 살아라. 그럼 11월 31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죠. 요거는 시기, 요거는 종기, 시기부 정려, 종기부 정려 이해됩니까? 그때 줄게. 그때까지 돌려다오. 날짜는 틀림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한이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남편이 아파트 한 채 정리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아파트 준다고 말은 해놓고는 말이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자,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요거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이게 조건부란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불확실한 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합격하면 실제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조건인가? 정지조건부 정려다 말이죠. 이 말 이해되나요? 지금 당장 정리해놓고 불합격하면 내놔라. 무효도 아시겠어요? 지금 줘놓고 불합격하면 내놔라 말이에요. 불합격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합격이 조건이고요.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거는 해제조건부 정려다. 되시나요? 정지조건부 정려, 해제조건부 정려. 자, 조건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 글자. 무슨 뜻? 불확실. 오케이. 그걸 까먹지 마세요. 딴 생각하면 여기 자꾸 놓쳐요. 기한은 뭐라고요? 확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디로 보시는가? 189페이지 보세요. 18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147조 조문이 있어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했잖아요. 언제 효력 생깁니까? 그렇지. 바꾸면요. 조건이 성취한 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요. 언제 효력 상실합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 상실됩니다. 그게 해제조건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땡길 수가 있어요. 조건은 성취 효력을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어요. 기한은 소급됩니까? 안 됩니까? 기한은 소급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요거 여러 번 시험 낸 겁니다. 날짜는 땡기고 미루고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되어야 그날이 도래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례를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그 밑에 1번에 사례 2개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거 보세요. 언제를 합시다. 토지 매매 계약하면서 건축 허가가 불허되면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 사건. 자, 보세요. 이때 토지 매매 계약하면서 특약을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건축 허가 신청해가지고 불허가 처분 나오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계약이냐 도대체. 토지 매매 계약하면서 건축 불허가 처분 나면은 이 매매 무효로 합시다 이렇게 지금 계약서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기한 봅니까? 아니면 정지조건 봅니까? 첫째 기한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다. 무엇 때문에요? 뭘 보고 조건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허가 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제출해봐야 아는 거니까. 불확실하니까, 이것이 불확실하니까 조건이다 말이에요. 불허가 나면 무효로 하기로 했으니까 토지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야 나중에 무효로 하죠. 이 그림 찾으세요.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이다. 아시겠죠? 건축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그 시험 나온 거예요. 그 사례를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번 제목 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이것은 동산 할부 판매를 뜻해요. 100만 원짜리인데 월 10만 원씩 할부금 내기로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10달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달 완납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와요. 자, 이런 경우라면 매매 계약은 이때 있었는데 동산 인도는 이미 해줬단 말이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시켜 놓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유보시켜 놨다? 매도인 거다. 여전히 매도인 거다. 근데 매매 계약하면서 바로 물건 배송해 주고 할부금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동안 누구 거다? 매도인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갑니까? 물건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갔지만 대금 완납 시점에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동안 소유권 안 넘어갔다가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이 탁 넘어갑니다. 어느 겁니까? 어느 겁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대금을 틀림없이 냅니까? 안 낼 수도 있습니까? 그것부터 구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대금 완납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기한 아니에요. 해제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죠. 조건 성취돼야 소유자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매매다. 그게 시험에 나온 거죠. 요거는 서너 번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3번에 1번 보세요. 약혼 예물 수수. 찾았습니까? 예. 네. 약혼 예물 수수 요겁니다. 약혼식 날 시어머니가 예물을 준 거예요. 예물을 정리한 거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약혼식 끝나고 뭐 합니까? 혼인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혼인 하든가 말든가 할 거라는 거예요. 이혼은 언제 하는 겁니까? 혼인 후에 하죠. 혼인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혼인을 했으니까 이혼을 하죠. 이혼 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놔라 소송 걸었단 말이죠. 다이아몬드 내놓고 가라 이놈아 이렇게 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상황 이해되죠? 상황. 이혼 언제 한다고요? 결혼 후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주기는 언제 줬다고요? 약혼식 날 다이아몬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내놔라고 소송 제기했다. 내 거다라고 소유권 반환 소송 제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나 안 받아들여지나 이 말입니다. 판례는 뭐라고 받는가 하면 이 약혼식 날 예물 주는 게 어떤 뜻으로 주는 겁니까? 이렇게 혼인해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이거 뒤집습니다. 혼인 안 하면 줄 이유가 없지. 내가 시어머니가 맞죠?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준다. 정려가 유효다. 되시나요? 혼인을 안 하면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혼인 안 했습니까? 혼인했습니까? 혼인 이미 했죠. 해야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안 했다라는 조건이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까? 혼인 안 한 게 아니죠. 혼인이 조건이 불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확정유효예요. 확정유효.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확정유효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 거란 말이에요? 며느리 소유예요. 며느리 소유인데 이혼하고 난 뒤에 달라고 하는 것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시어머니가 졌다 이 말입니다.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는 정리다. 결혼 안 했으면 내 나라 할 수 있죠. 결혼했으니 내 나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 줄 보세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는 정리다. 정지 조건부 정리입니까? 해제 조건부 정리입니까? 그러니까 글자 슬쩍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글자 한두 개 살짝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혼인해서 잘 살아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이란 건 혼인하고 난 뒤에 이혼하는 거니까 이미 혼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려가 이미 확정 유효거든요. 확정 유효인데 다시 돌려달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뜻이. 그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세요. 151조가 있는데요. 제목 보세요. 151조 갈로 안에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1조)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고 읽어두셔야 돼요. 1항이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하면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예요. 그게 1항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면 그 조건 자체가 불법 조건이란 말이에요. 어제 아래 뉴스 이런 게 나오더만요. 중학교 교사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그렇게 살인 교사를 했다고 몇 억을 준다면서. 그 남자친구가 권성동이라고 못 봤습니까? 김동성이가 권동성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 얼핏 나오던데
그럼 사람을 죽여주면은 돈 줄게. 그게 무슨 조건? 불법 조건. 그 정려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란 말이에요. 계약해놓고 안 줘도 돼요. 주고 나면 못 받습니다. 그것도. 그 반사회적 거래거든요. 그게 자체가. 그 다음 2항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이다. 이미 성취한 것을 기성이라 합니다.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근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무효다. 사망에서는 조건이 범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불능입니다.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무효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 뜨면 이 자동차 정려할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이거 안 봐도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 뜰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자동차를 정려해 놓고 해가 서쪽에서 뜨면은 돌려달라. 이것은 처음부터 네 해라하고 똑같은 거다. 안 돌려줘도 된다고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합격했는데 합격하면 아파트 이전해 주겠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조건 있는 거하고 같습니까?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없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효다 이 뜻이에요. 이미 이혼했는데 이혼하면은 이 정려가 무효다. 이혼하면은 돌려달라. 반환해라. 이 자체도 무효죠. 이미 무효니까. 이미 이혼했으니까. 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장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이 아파트를 딸 사이 부부에게 정려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잘 살아라고 줬습니다. 이혼하면 돌려달라. 이혼할 것 같으면 반환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유효한 정려였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 정려는 자동 해제가 된단 말이죠.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이 시험에 한번 나온 사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이혼했으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 처음부터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생기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어떤 법률행위하고 그 법률행위 유효하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상실되는 거, 요걸 뭐라 해요? 해제 조건이에요.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문장이 나올 때 해결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이 간단한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은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토지 매매 계약했는데 건축 불허가 나면 무효로 합시다. 이렇게 계약서 써놓으면 불허가 여부가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조건이죠.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입니다. 정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걸 뭐라 하죠? 기한. 그거 꼭 까먹지 마세요. 기한에 관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1층 골조공사 완공되면은 중도금 지급하겠다 약정했습니다.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1층 곡조는 완공을 해야 집을 완성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틀림없이 지어야 된다. 기한이다. 그런데 7월 7일처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확정 기한입니까? 불확정 기한입니까? 오케이. 불확정 기한. 요게 시험에 나온 거죠. 불확정 기한. 1층 골조 완성을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중도금 지급 약정이다. 말 붙이면 돼요. 그때는. 조건보다 기한보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핵심이 뭡니까?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거부터 딱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걸 바꿔서 잘 냅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바꿔서 잘 낸다니까요.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자리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유효들이고요. 유효. 요 뒤에 거는 두 번째 거는 무효거든요.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이 문장 나오면 옆에다가 기회무 불정무 적어놓고 찾으세요.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이런 사례를 내주면 더 쉬운데 이렇게 말만 해놓으면 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어쨌든 이 조문을 꼭 좀 읽으셔야 됩니다. (195페이지에) 기한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기한의 개념 195페이지 1번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를 행위 부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확실한 사실. 확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임대인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한다.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 맞죠?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사망하게 되어 있거든.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특약을 했는가 하면 임차인에게 이 토지를 팔 때까지 이렇게 약정을 해놨거든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거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팔지 안 팔지 모른다. 판다. 자, 조건과 기한은 둘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안 정했다고 봅니다. 첫째 줄 끝에 보세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앞부분에 조건에 해당한다 이 말은 지워버리세요. 그 말 판례가 한 적이 없습니다. 뒷문장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언더라인 그거 시험에 내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기간 안 정했다라고. 자 일단 거기까지 봐두고요. 나머지는
놔두고 쉬는 시간에 좀 쉬고요. 물권법